어, 제가 오늘 울산에 제가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아마 종이 인형 같아요. 비가 오면 젖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디톡스를 다이어트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이렇게 살을 많이 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살이 잘 빠지니까 언니 나 정말 살찌고 싶어. 이제 살을 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갑상선염이 있었어요. 갑상선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계속 재발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있죠. 그 스테로이드로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이제 이것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염증이 목에 생기니까 기도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기도를 막으면 그죠. 저 세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같이 이제 디톡스를 하시면서 살이 이제 원래는 요거 염증 다스린다고 했는데 한 2주 만에 이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염증이. 그러니까 이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지. 언니 저 살 뺄게요. 살 뺄 거면 운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나 계단 오르기 할게요. 그 좋아. 그 계단 오르기라도 해. 이렇게 했는데 몸살 났대. 그래서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집에서 이게 추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이 자리에 뭐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 한 사람, 그죠? 아메이는 나 혼자 시작해서 나 혼자 1인이 시작했지만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는 일이고 나 혼자 시작했지만 FCA까지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가, 왜 사는가. 너무 주제가 무겁죠.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왜 살지? 누구나 어떤 도전을 계속할 때 포기할까라는 생각들은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생각은 성공자라고 해도 안 하는 건 아니라 하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럴 때 우리가 why,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내가 내 삶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자연스럽게 본인 소개가 되잖아요. 언니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저희 그 학과에 이렇게 저희 병원에 소속된 그죠 대학에 소속된 대학 병원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그 병원에 제가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언니 저는요 모든 과를 다 돌았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에게. 그러니까 동그래지는 거예요. 언니 제가 소아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소화기 내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제가 안 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너무 놀라면서 자기 딸도 이렇게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왜 아메이를 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그게 안 나아요. 왜 아메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언니 이건 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MBTI를 해보면 이렇게 마케팅 뭐 작가라든지 그런 쪽이 저에게 맞지 이런 좀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 일을 내가 계속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메타인지는 약하지만 직감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직감대로 어디를 가면, 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고 그 자리 가면 그 사람이 와요. 연락 안 해요. 그냥 가서 언니 그 사람은 대충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뭐 몇 시에 와? 그러면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하고 저 약속 안 잡거든요. 지금 좀 오겠네 해서 가면요. 앉아 있으면 와요. 조금 직감이 발달해 있는데 보니까 뻔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3교대 근무를 해서 내 건강을 집어넣는 거죠.
매달 매달 월급에 좋다고. 월급을 조금 그때는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이걸로 됐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 정도 페이 받고 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딱 보게 되잖아요. 수많은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떻게 인제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보게 되니까 '왜 이 일을 할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 준비도 해 보고 뭔가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 아메이 사업이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거 요거 있죠. 요거 뭐예요? 어. 그리고 인제 수육. 수육이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잡채를 뚝딱뚝딱 하는데 잡채를 그때 홈미팅 하시는 분이 실패를 했어요.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실패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맛있었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아스코르빈산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소아과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스코르빈산 그 비타민 C 요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쓰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비타민 C를 주사를 고용량으로 맞고 나면 혈뇨가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의 혈뇨가 사라져.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아. 저도요, 이 아스코르빈산을 가루로 요구르트에 보통 아이들에게 타 먹거든요. 설사할 때까지 먹으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제 함량이 충분하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낫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루로 막 먹으면서 '아 진짜 너무 시다. 너무 쓰다. 내가 이거를 정말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이 아세로라 체리로 만든 비타민 그리고 이 어떤 그 아메이 제품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가 듣게 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정보도 들었어요. 아메이의 캐시백. 캐시백이 이제 단순히 마트를 바꿔 씀으로써 나에게 캐시백이 된다는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길게도 안 들었어. 정말 우리는 1시간 정도 앉혀 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 10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이후로 바로 시스템에 조인돼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의 그 당시의 꿈은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집 한 40 평대 아파트 깨끗한 그런 집이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차를 좀 탔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모닝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저희 아기가 한 6 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6 개월짜리를 그 모닝 뒤에 태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진주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로 공사를. 그래서 정말 꼬불꼬불한 길 있잖아요. 지금 도로가 너무 좋잖아요.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을 그 아이와 함께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처음 할 때는 '아 정말 안전한 차 그럼 K5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정말 그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그 발리 여행이 너무 좋아서 '아 정말 이렇게 해마다 가족 여행과 부부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월세 같은 300만 원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 300만 원만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매달 매달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다. 왜? 나는 이 그 간호사를 그만둘 수 있잖아. 이거 계속하면 몸 아프고 병 생기는 이거 그만둘 수 있잖아. 그리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아 벌써 다 이뤘죠. 어떻게 아메이 수입을 통해서 제가 이 아메이 캐시백을 통해서 이걸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꿈 넘어 꿈이라고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요즘에는 이 꿈을 꾸거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그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그림인데 너무 이렇게 아유 초를 이렇게 이 어쩌 희망이라는 거지, 희망. 희망을 안고 이 봐 손에는 뭐? 이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인생,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요. 이렇게 뭔가 계산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참 많이 생각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그분에게는 사실 아메이는 제가 전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메이를 판단하지. 뭐 아메이의 객관적인 그런 걸 볼 사실 자료가 없거든요. 내가 주는 자료, 내가 보여주는 어떤 것들, 내 모습. 그게 그분들에게는 사실 아메이의 전부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좀스럽게 아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본품을 선물로 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뭐 샘플 같은 거는 체험하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아끼고 밥 사주는 거 조금 아까워하고 커피 마시는 거 너무 비싸잖아요. 커피 그죠? 그런 거 내가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아메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정말 이제는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영업이 이제는 한계다.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줄줄이 도산이다. 너무 슬픈 얘기죠. 왜냐하면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계속 뭔가 코로나가 끝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사는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강의를 듣고 답을 얻었거든요. 뭐냐면 지금은요, 이렇게 무기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성장 시대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무기력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는 고성장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보면은 이제 사회의 코드, 시대 변화의 코드가 뭐냐면 목표가 사라진 시대, 치열함이 사라진 시대다. 왜냐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10대는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성인은 사회 내에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10대들은요, 오로지 한 곳에만 몰입을 하고 있어요. 메디컬. 오로지 의대.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말 의과대학이 이렇게 할수록 정말 경쟁률이 사람들이 온리 그것만 바라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업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대생도 공무원, 국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 10대들이요, 오로지 의사를 바라보고. 근데 티오가 없어요, 티오가. 지금은 정말 이 고등학생들이 메디컬을 향해서 3년 열심히 일해도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실력이 출중한 그런 선배들이 재수생으로 몇 겹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메디컬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재수생, 삼수생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그 3년 공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지금 40대, 50대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남성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대요. 누구나 다 그렇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남성들은요, 누구나 그 고민을 한대요. 저도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제가 다녀요. 근데 이렇게 저보다 몇 살 많은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아, 저를 보면 그렇게 어쩜 그렇게 항상 웃고 그렇게 행복하세요. 집사님만 보면 난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항상 이렇게 좋으니까 왜? 전 무기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서울 남자예요, 서울 남자. 어떤 일이에요? 막 물어 이뻐 죽겠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은 물건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 나 묻지도 않았어. 근데 집사님 나는 요즘에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고민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묻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떤 한계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예요.
치열하게 살아도 답이 없어.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하신 분은요, 답변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치열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렇다고 무기력해지면요, 비판자가 되죠. 사회가 이래서 그래. 직장이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름의 치열함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치열함, 세상 사람들과 다른 치열함. 근데 우리는 이 아메이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래도 어떤 답을 얻어요? 아, 나는 왜 무기력해지고 갈수록 공허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치열함을요, 계속 해라는 거예요. 남과 다른 치열함. 그걸 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치열하게 사는 스타일. 제가, 어,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거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시대에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거의 3년 정도 하고 정말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나서부터는 1년에 2핀씩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열심히 하는데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답이 뭐였냐면, 그래도 이 속에서 치열함으로 사는데 남다른 치열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올해 목표한 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요,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다음 회계연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6, 7, 8월에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6, 7, 8월에 뭔가 씨앗을 계속 뿌리면 지금 다음 회계연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뜻하지 않게 어떤 행운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현실 점검 필요하나요? 그죠? 이렇게 오늘 이 비를 뚫고 오신 분은 처음 오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공무원도 이제 외면 받는다. 왜냐하면 MZ세대 뻔하잖아. 이 박봉에. 정말 박봉이에요. 저희 남편도 법원에 계시지만 친구들 다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워낙 다른 것도 박봉이라서 요즘에는 그 박봉도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외면 받습니다. 왜? 연금이 없으니까. 교직원들 줄줄이 정리해고가 되죠. 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어때요? 소득은 비슷하죠. 근데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 않나요? 정말 이 가게가. 몇백 정도 있으면 우리 한 달에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 수입이 있으면 그냥 이 정도로 됐어. 쓰고 싶은 거 쓰고. 그죠? 뭔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학원비 이런 거 마음껏 하고 몇백만 원 정도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정말요. 5, 600으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요. 40대. 정말 저희 소득은 피크거든요. 근데 5, 600으로도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월천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월천은 있어야 이 가게가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공부 조금 시키고 부모님께 용돈 조금 드리고 그죠? 대출 조금 갚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근데 요건 것 같아. AI가 이제는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캥거루맘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요, 이제는 내가 끼고 있어야 되지. 그 아이들이 커서 돈 벌어올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들 나보다 잘 벌 것 같아요. 잘 벌기를 기도하고 그죠? 잘대로 달대로 하지만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창의력을 많이 필요하는 사회잖아요. AI가 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미국의 기업이 이제 감원을 많이 한다거든요. 1위가 인공지능 때문에. 그리고 2위가 시장 상황. 3번은 무응답. 그냥 귀찮다. 왜 묻냐 그런 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4번은 비용 절감. 이런 걸로 미국의 기업이 이제 감원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작가였나 봐요. 이분이 광고 카피라이터였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파업을 하는데 미국 작가 조합에서 왜 AI가 다 쓰니까 글을
그래서 이제 급여 인상과 인력 보장을 위해서 AI 개입을 차단을 요구하고 있대요. 차단이 되겠습니까? 차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카피라이터인가 그랬는데 지금은요, 배관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저번에 이제 우리 귀하게 드림월드에서 우리 양석준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직접 배웠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이게 한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멋있어.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리세션, 이게 뭐냐면 이제 저성장. 저성장의 그 공포에서 레이아웃이 뭐예요? 자르는 거, 그죠? 해고하는 거. 이제는 저성장의 공포,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는 다 구조조정을 하는 그 공포가 바로 내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7만 명 해고를 했고, 우리 이제 대기업 공채 있습니까? 대기업 공채가 이제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되었죠. 대기업에서 이제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삼성, 여기 다 추주시죠? 삼성이 잘 돼야 됩니다. 요즘에 조금 올랐대.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례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비상경영. 우리 가정 경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대기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을 만드는 수단, 다 자산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처럼 자산을 만드는데 좋은 시기가 없다네요.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시대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주식, 부동산 다 엄청나게 공부해 보셨죠? 그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공부해 보셨잖아요. 주식, 부동산. 그때 눈을 떴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때 또 엄청나게 주식이 올랐어. 그리고 부동산이요. 그때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들어가면 돈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다 끼고 계신 채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맹목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아 하는 그 주식 채널, 부동산 채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답이 뭐다? 내가 치열하게 내 삶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요, 주식에 마음문을 닫았어요. 예, 교수님 자료인데, 실전 주식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투자 대회를 하는데 1억 리그, 3천 리그, 뭐 100리그 이런 게 있대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코스닥이 이렇게나 올랐다네요. 그때 거의 14%가 올랐는데 이 투자 대회에서 평균 수익률이 50대가 3%, 50대는 정보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조금 내가 낸데 하는 친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3%, 14% 올 때 3%.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요, 주식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죠. 투자는 해야 되죠. 그죠. 어, 빚내서 부동산, 비투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올랐어요. 그래서 희망이 스물스물 왠지 다가오는 느낌. 내가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빚내서 이거 이자 조금 내는 것보다 몇 억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요, 그 비투했던 사람들 이율이 얼마예요? 제 이율을 말씀드릴까요? 제 이율을,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좀 돼야 낼 수 있어. 다 있나? 마이너스 통장 있는데,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 있죠. 월급을 이체를 그 통장으로 해래. 뭐 50만 원이라도 하면 이율을 조금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카드를 뭐 월 한 30만 원 정도 쓰면 또 이율을 깎아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 세네 개가 있었어. 근데 제가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원래 제가 4%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통장. 9%입니다. 9%. 그래서 제가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은행 직원들도 이걸 보더니 놀래더라고. 그러면서, 조금 높네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중단을 할 생각입니다. 이사가 저희 대출 다 있으시죠? 저희 집도 제가요, 무일푼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저희 남편도 없고,
저도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집도 이사를 하고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자가 2배가 뛰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2배가 뛰었어. 30만 나가더니 60만 나가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지금 그러면서 직장인들은요 얼마나 한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봉이다. 세금은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우리가 봉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당신이 복 맞아. 나라를 잘 먹여 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세금 많이 떼죠. 이자 너무 높죠. 그 정말 숨구멍이 막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자산 관리를 한번 벤처마킹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뭐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우울해 있을 건가요? 그죠? 애들 뭐 공부하기 힘들다고 엄마 친구 이번에 나 왕따 시켰어 우울해 이러면서 학교 안 간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가 그래도 가 열심히 해 친구는 많아 그 친구 안 이렇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울해서 있을 때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는요 시스템에 접속돼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접속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요. 이 속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점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속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접속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내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아메이는요, 이분이 그 기업들을 연구하는데 삼성에도 아마 고문으로 계신가 봐요. 양석준 교수님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메이와 이렇게 연결이 된 것도 복인 거죠. 그분의 어떤 복인 거죠. 근데 그분이 아메이와 연결이 됐는데, 아메이는요, 이게 정말 대단하더래요. 기술 자산, 지식 자산, 우리 R&D, 아메이에서 엄청나게 그 R&D에 투자하는 거 아시죠? 그죠? 특허, 그 카탈로그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제품 다 특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이런 기술 자산이 있는데 아메이는 고객 자산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망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객 자산을 아메이에서 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ABO라는 그 사람들에게. 아메이가 이 고객 자산을 줘버렸더래요. 그것은 이 기업의 철학인 거죠. 헬핑 피플 하겠다는 그 철학. 그 저도요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파트너십을 하다 보니까 이 의식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 고객이 잘 살아야지. 어쨌든 이분이요.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인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파트너들.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일하는 이 파트너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룹. 정말 우리 그룹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메이가 사실 뭐 아직까지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일단 우리부터 잘 살자. 제가 조금 더 마음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객 자산을 줬어요. 얼마 가지고 가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그릇으로 이 부를 여러분들이 품겠습니까? 21세기의 부자 중에 이 네트워커, 그죠?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 연결과 공유하는 사람들.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를 그냥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메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거를 알았어요. 직장은 인생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업가로 갈 수 있는 영역, 월급 생활 하면서요, 한계를 많이 느꼈죠. 정말 이 OM장에 갔는데 마약과 같은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왜 월급 좋지? 얼마나 감사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메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니, 뭐 월급이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여름에 뭐 계곡에 가서 뭐 수박 이렇게 먹고 하면 좋지. 왜 그걸 꼭 나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꼭 해외여행 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이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게 정말이냐고. 내 욕구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도 괜찮아라고 내 욕구를 죽이는 거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제가 OM장에 갔는데 아니 그 4년에 그죠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150만 원 죽을 때까지 받는데 이 아메이 소득을 통해서 150만 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아니 그걸 보면 믿어야지.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의심하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제 성향이.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그 실제로 아메이 오엠산 가보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어요. 아픈 사람 다 어디 있어요? 저희 대학병원 한번 와보세요. 버글버글버글. 치는 게 버글버글. 암 환자 주변에 암 걸린 사람 별로 없죠. 다 어디 있어요? 버글버글. 대학병원 버글. 그죠? 그 부자들 다 어디 있어요? 아메이 해서 선거사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은 당신 옆에 안 살지. 그죠? 그 아파트 안 살지. 그래서 진짜 이거 무자본 무점포였기 때문에 저 같은 과거의 무일푼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메 회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가 1000개죠. 특허가 1000개인데 보통 회사가 특허가 100개만 있어도 먹고 산답니다. 평생. 근데 이 아메 회사가 1000개가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이 스토리 정말 이 스토리북이요 있습니다. LP에 있어요. 갈색으로 다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재생펄프인가 봐. 껍질이 냅킨 색깔이죠. 그 색깔이 재생인 것 같은 내 생각에. 그거를요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할렌버그 박사의 스토리 재미없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그죠? 풀을 막 뜯어가지고 삶아서 먹었는데 막 건강하더라. 비타민이 이래 이런데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스토리북을 보고. 제 파트너가 꿈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게 꿈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으로 본인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을 해서 그 유기농의 그런 원료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게 꿈인 분이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서. 그분이 이 책을 읽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사업을 하셨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봤대요. 그런데 빈대가 다 뜯어먹었대. 진짜 농약을 안 쳤는데 얘들은 양심이 없어요, 스폰서님. 좀 상추 한 반은 좀 나먹게 남겨두지 자기들이 다 먹더래. 농약을 안 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셨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유기농 농장으로 이렇게 그죠? 농사를 지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아메이는 초일류 기업이죠. 아메이는 초일류 기업입니다. 삼성도 아직 초일류 기업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 아메이가 엄청난 상을 받고 있죠. 경영자상. 요즘에는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약간 숨기고 약간 다단계라면서 좀 언론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요 막 드러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권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죠. 풍력 발전소를 돌려서 만드는 화장품. 이 화장품. 너무 사랑스러운. 그죠? 아메이의 프로틴 크림. 프로틴 크림. 89,000원짜리예요. 89,000원짜리. 근데 얘가 인쇄가 잘못됐어. 팔자가 인쇄가 잘못돼서 반이 잘렸어. 그래서 39,000원이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주라. 갖다 주라. 슬프지 않습니까? 그 89,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이렇게 송화소금이 TNA가 나는 걸 보면서 왜 내가 송화소금을 사지 않았던가? 난 정말 메타인지가 없단 말인가? 이런 정말 많은 이런 이제, 일본에서 그 방류한다는 얘기를 난 듣고 있으면서 왜 나는 소금을 사지 않았던가? 그래서 구차하게 창원 AP에서 그죠? 지점장님께 지점장님 소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점장님 2주 전부터 난리 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또 바꿨죠. 지금 소금이 문제냐? 물이 문제지. 이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물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페트병 먹고 있으면 그거 그죠? 마음 아프시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 물질이 150여 종이 이제 검출이 된대요, 4대강에서. 최근 한강저 발기부전 치료제가 검출이 됐답니다. 나는 먹지 않지만 나와 내 아이들이 이런 성분을 먹고 있다는 거죠. 수돗물에 트리할로메탄. 그리고 이제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이게 뭐예요? 염소 소독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뉴스에서도 나온다는 거지. 발암물질이 급증하고 있다. 걸러 먹어야 되겠죠. 마약!
펠로폰이 나온다. 마약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버텼어. 저희 소비자가. 여기까지는 그래. 아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그분이 버텼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놀랬어. 그러면서 바로 바꿨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에서 아메이 정수기에서 니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메이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왔어. 니켈이. 그래서 아이가 이거는 맘카페에서 올랐더라고요. 니켈 그 중금속 그죠? 중독인 거죠. 피부염이에요. 근데 이제는 또 뭐 이렇게 이제는요. 뭐냐? 니켈도 이겼는데 녹슨 정수기 그죠? 이게 녹이스를 이렇게 이상해 물맛이 이상해 계속 녹물 맛이 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녹이 있는 거지 실제로 소비자가 뜯어본 겁니다. 그래서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는데 플라스틱 덮개를 덮어줬다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숨기고 그리고 이렇게 298명의 여기 니켈이 나와서 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배상 책임을 그 78명에만 100만 원 지급을 했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사람들은 관대하다. 관대하다. 내가 정보를 안 주는 내 잘못이겠지?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내 잘못이겠지. 내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보를 많이 유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다예요. 나한테 정보 듣는 게 다일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 이놈에게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진 어떤 사명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이렇게 하고 정말 이 제품 그죠? 이렇게 냄새, 심미적인 요인, 그리고 유기화학 물질,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의약품 그런 거 15종 이렇게 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정수기 그거 있잖아요. 그 500cc 제가 물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서 이거 원샷 해봐. 제가 이렇게 역삼투압 물은 제가 직장 다닐 때 많이 마셨어요. 근데 워낙 바빠요. 164cm에 49kg였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다닐 때 먹을 시간이 없어요. 먹을 시간이 없고 뛰어다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몸무게였는데 그래도 물을 잠깐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탁 마시면 목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삼켜지지가 않아 물이. 근데요 이 스프링은요 500cc도 원샷이 돼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게 내가 감동을 느끼고 그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처음 오신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내가 정보를 줘야 되겠다. 왜? 일본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니까 제가 저희 대학병원에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분은 이제 그 일반 간호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야 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결혼도 이렇게 늦게 했는데 부부 사이도 안 좋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이야. 다둥맘이 됐어. 쌤, 나 마치면 우리 애기들이 나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점심은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은 조금 되지. 한 30분 정도 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간다.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 아직도 마스크 끼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 아직 끼나? 그러니까,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대. 내가, 마스크 안 들고 왔다. 입구까지 와보셔, 일단. 그러대.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끼고 가가지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네 아이들에게 어떤 물을 마시냐? 요땡 물을 마시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어떤 이제 목표 없으면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잘 지내? 항상.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셔. 다음에 밥 한 끼 먹어. 이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치열하게. 그러면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걔에게 가라. 그 사람, 오늘은 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약속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바리키를 했는데, 이거 그죠. 올해 초에 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다. 정말 나의 어떤 이제 몸무게 10kg가 쪘어요. 제가 코로나 때. 이 셋포인트가 바뀌기 전에 내가 이제는 빼내야 되겠다. 이 독소를 해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날라갈 것 같은 거. 5kg를 뺐거든요. 날라갈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요거 있잖아요. 언니, 살 빼야 돼. 얘기하죠. 그죠? 이게 제품의 감동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언니, 살 빼야 돼. 그러면 너무 좋다 하더라. 너무 좋대. 많이 빼더라. 이봐, 20kg 뺐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뺐잖아. 내가 뺐잖아요. 57kg가 3kg 빼서 54kg 되는 것보다, 그죠? 65kg가 5kg 빼는 게 더 감동이더라고. 제가 57kg다가 3kg, 4kg 많이 뺐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늘 날씬하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제가, 그죠? 조금 이제 찐 거예요. 그러니까 5kg 뺐는데 갑자기 활력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축축 처졌거든요. 활력이 생기면서 좋은 거예요, 이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피곤하대. 언니, 이걸 해보라니까. 나는 안 피곤하다니까. 아메이 먹어도 똑같대. 우리 남편이 이제 다른 거 한번 먹어보고 싶대. 아니니까, 언니. 이거를 먹어봐. 내가 해봤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 이러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소비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팀을 위해서 비포 애프터를 공개합니다. 제가 딴 데는 공개를 사진 찍지 마세요. 제 인스타에 있어요. 팔로우 하세요. 잘은 안 보이시죠? 이 얼마나 해맑습니까? 저 이 얼굴 보니까 더 안쓰럽더라고. 이 배봐. 이 원피스를 제가 이 치앙마이예요. 제가 너무 일을 하지 원피스를 사서 이거는 맞을 거야 하면서 딱 샜는데 와 이렇게 올라붙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우울했어요. 이쁘게 입었는데 가족 사진을요 전문 사진가가 다 찍어줬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 내가 이거를 자료를 요거는 제가 살을 빼고 저 이 똑같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그때 나 좀 살찐 사진 좀 보내봐 이렇게 했더니 자기야 어렵지도 않아. 쉬워. 다야 다. 다 가져가. 그래서 다음 사진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희생을 해서 내 몸에 실험을 해서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아메이 그 제품 실험 누가 해요? 과학자들 스스로 몸에 하잖아. 우리도 내 몸에 한다는 거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거 봐라. 이 배봐라. 이 원피스도 연말 파티 때 이쁘게 입을 거라고. 저희 김창은 스포츠에 오셔서 이쁘게 입을 거라고. 요거. 이렇게 해맑게 입는 이 모습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너무 안쓰럽더라. 내가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저렇게 웃는다.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저렇게 해맑게 웃는다 싶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체중이 65에서 61이죠. 제가 이게 4.3kg 뺐죠. 지금 더 빠졌어요. 4.3kg. 골격근 하나도 안 빠졌어요. 여기는 운동을 했을 때야. 한 2주간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바디키 앱에서 주는 것대로. 그 뒤로 힘들어서 안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근소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제가 이 미션이 여기에서 3.8kg를 체지방을 빼면 아미에서 선물을 줘요. 20만 원짜리 바우처도 주고 3만 원짜리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4.3kg 중에서 3.8kg가 체지방이 리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만 원 바우처는 날라갔구나 하면서 또 한동안 조금 우울하더라고. 근데요, 이 내장 지방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 보세요. 23.3이었죠, 이 체지방이. 19.5. 그러면 얼마예요? 25.3, 19.5. 23.3, 19.5. 몇 킬로 빠진 거예요? 3.8. 그래서 제가 20만 원짜리 바우처를 찼잖아요. 박수! 기적입니다, 기적. 4kg 뺐는데 4kg가 체지방이야. 제가 여기 이제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잘해요. 원래 제가 좀 직감이 아슬아슬하게 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살 뺍시다. 살 뺍시다. 저희 소비자권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제가 왜 이렇게 나를 공개를 해서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서
뭘 원하냐,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우리 이제 그 강서 스페셜 OM 보셨죠? OM 걸어준 거. 우리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오신 김명희 스폰서님 더 럭셔리해지셨더라고요. 김명희 스폰서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요, 100세 시대라는 거죠. 근데 70이 노인이에요? 그냥 삼촌이에요? 오빠예요? 삼촌이라면 혼나고, 어르신이라면 썩냅니다. 70이. 오빠라야죠, 오빠. 70 나이 먹은 그 언니에게 엄마라고 해야 돼요? 이모라고 해야 돼요? 언니라고 해야 돼. 여기 계신 분, 자매님, 리더님, 60, 70 된 분한테 언니라고 해야 돼요? 이모라고 해야 돼요? 모르네? 어? 이모로 하면 혼납니다. 다른 애더라고. 한 80 먹으신 분인 것 같아. 그분은 80 정도 된 것 같아. 75세에서 80 정도 됐는데, 내가 정말 이게 공손한 의미로 어르신이라고 했거든요. 어르신, 이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듣다 화가 난 것 같아요. 어르신이랑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역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야,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언니, 이래서 75세, 전 44세입니다. 75세면 30 하나, 저보다 31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뻘은 맞잖아요. 근데, 언니. 그래서 근데 다 그러시더라고. 다 있잖아요. 이모를 하면, 싫어하시다. 다 언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언니야. 다 언니야. 무조건 언니야. 이렇게 그냥 90 먹은 언니도 언니야. 100세 먹은 언니도 언니야.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이 저한테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해봤잖아. 30대 초반인데, 난 40대 초반이에요. 10살 차인데 저한테 이모님 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화는 안 냈어요. 그래 난 워낙 노안이니까 그래 괜찮아 이러면 있었는데 저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100세 시대 때 뭐냐면 예방의학이라는 거죠. 예방의학. 질병 치료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암 치료, 고관절 치료, 무슨 염증 치료, 독감 치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나라에 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나라에 이렇게 돈을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애들이 넣어줄 것 같습니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학이다. 그 예방의학은 뭐다? 전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다. 그럼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주치의가 되는 거다. 이거 하나만 내 마음에 새기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OM에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치의다. 우리 응급실 가면 심장마비가 왔어요. 뭘 쫙 싸놓준다고 했어요. 그죠? 칼슘, 마그네슘 싹 50cc 쫙 싸놓주죠. 심장 뛰어라고. 우리가 먹는 칼맥디 그거 이거 그냥 먹으라니까 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제대로. 포큐텐 그죠? 용량은 조금 작지만 이스트 B, 비타민 B, 우루사는 의사가 처방해준다. 우루사 뭐예요? 비타민 B군이잖아. 그죠? 우리 비타민 B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주치의가 되어준다. 그 생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 전략의 린다 그레튼이라는 분이 런던 경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내셨나 봐요. EBS 교육방송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한다는 거죠. 100세 시대야 준비를 해.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입니다. 전례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요, 여기에서 퇴직 후 수십 년간 정부 연금을 받을 확률은 희박하고요. 사람들은 오래 일할수록 일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은퇴 후에도 70대에도 돈을 벌어야 된대. 70대에도.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재능이 필요하대요. 상호작용, 배려, 공감, 경영, 리더십, 창조, 혁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 살수록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재정 문제다. 그래서 교육, 일, 퇴직 이 3단계 삶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라는 거예요. 교육, 일, 퇴직 24살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65세까지 일하고
퇴직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산다. 그 3단계 삶을 잊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다단계 삶을 살아라는 거지. 다단계 삶을. 뭐냐. 이분이 오빠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어르신 같아요. 이분이. 머리만 허옇지. 머리만 하얗지.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한 60은 넘어 보이죠? 거의 70 다 됐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갭 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재수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갭 이어를 이게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0에 은퇴를 하고도 이 갭 이어를 가져야 되는데 지능을 계속 개발해야 된답니다. 통찰력, 네트워크, 지혜, 전략, 유동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대 축적된 이런 통찰력과 네트워크와 지혜와 전략을 가진 리더가 앞으로 필요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테드 강연을 듣든가 유튜브 강연을 듣든가 온라인 강의를 듣던가 뭐 주말이나 저녁에 회사 밖에서 계속 뭘 해라고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필요한 기술을 배우라는 거죠. 수명이 길어질수록 다단계의 삶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 멀티플한 삶을 살아라.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왜 교육방송에서 많은 단어 중에서 다단계라는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 좀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 법률 용어에.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뜻이죠. 네트워크. 그래서 요즘에 테드 강연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안 되네. 핑계입니다. 중년의 재창조로 대체를 해라. 재창조 기간, 지금 우리 중년이거든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하면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자금을 충분히 모아라는 자금. 공부를 해서 뭐 해라? 돈 모아라는 거예요. 돈 모아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캐시백 열심히 더 모아. 이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많이 짜라는 거예요. 이 수단을 통해서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21세기 부자는 네트워크를 가진 자. 네트워크에 걸린 자는 그렇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기조. 걸린 사람은 소장농. 이 자산을 네트워크를 가진 캐시백 얼마 안 돼도 돼요. 캐시백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내 네트워크 가지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네트워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 직접 판매 회사가 고객 자산을 나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해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CLC를 하고 앞으로 CLC가 이제 없어지면 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 유통비 요거 8,400원짜리가 김수현 사진이 있음으로써 10,000원으로 둔갑되는 이 광고비를 당신에게 이 아메 회사는 줄 테니까 이거를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대기업은 다 부자가 돼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요.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됐어요. 왜 물건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단순히 내가 이마트홈 플러스 저희 가서 많이 썼습니다. 저희 남편은 얼리 어답터. 정말 빨리 삽니다. 그리고 좋은 거 사는 거 좋아하고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샀어요. 이땡마트 한번 가면 한 40만 원씩 50만 원씩 안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가면은 4, 50만 원씩 쫙 이렇게 그죠? 먹을 쪽 막 몇 박스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썩어서 버리고 한 달에 4번 정도 안 갔나요? 그러면 4, 4, 16, 150, 160을 이마트에서 안 썼어요. 다 그렇게 썼어요. 모르시는구나. 카드 보세요.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걸 요마트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아무리 1년 동안 모아도 얼마 안 되는데 아메에서는 돈으로 준대요. 제가 그래서요. 내가 그러면 팔아야 돼요? 저한테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정말요. 누구나 보수적이에요. 농담으로라도 팔아야지 이런 생각. 가서 좀 팔아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거든. 저도 옛날에 누가 나한테 목표 얘기만 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이제 스폰서님 오라 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우리 사람이니까 지식감 발달돼 있잖아요.
리더님 목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분이 나쁘다고. 그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강압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뭔가 이렇게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해가 되면 돼요. 이해가 되면. 저 같은 그런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막혀있던 사람도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뭐 이거 못할 일이 뭐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초기에는. 왜 그런 걸 해? 왜? 지금 하는 것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복수했어요. 더 이상하게 쳐다봤어. 더 이상하게 쳐다봤어. 왜? 이해 안 돼? 이거 왜 이해 안 돼? 다시 들어봐. 이렇게. 제품도 이렇게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아니 대문 보면 재밌지 않던가요? 비타민 C 너무 재밌던데. 근데 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재밌는 거 왜 안 봐? 그렇게 제가 사업을 펼쳐 나갔거든요. 뭐냐? 배우시라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강압하거나 팔거나 그죠? 아니 치약 하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너의 에나멜층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좋은 치약이야. 하나 사라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거 있잖아 너무 좋지 않니? 이렇게 정보를 주면 네가 쓴 거 다 쓰고 이렇게 하나 써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면 당연히 그분은 나의 평생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OM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 그래서 뭐다? 교육 사업이다. 아유, 영업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처음에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영업이 아닌데. 그러면 나한테 뭐 정수기 하나 사면 내가 뭐 20만 원 떨어지냐고.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 자기가 써서 자기가 캐시백하고 자기가 좋은 건데 나보고 영업이라는 거지.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너무 잘 돼요. 막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오세요. 장사가 좀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여수를 가요. 파트너가 한 명 있어, 한 명. 여수에서 제가 가는데 아니 그래 좀 잘 됩니까? 좀 팔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소비자들이. 그러면 여수 지부는 제가 맡기로 했어요. 여수 지부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제가 파트너 한 명 있어요. 폭발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내 눈에는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라는 거지. 이렇게 뭘 해래요? 놀아라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우리 달다구리 스위트 커피 있잖아요. 그거 따라 마시고 빵 구워서 같이 먹고 야 나 파이 구웠다 같이 먹고 그러면서 같이 메이크업 제품 나오면 같이 메이크업하고 살 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네가 빼라가 아니고 내가 뺐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 빼는 거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계셨죠. 저희 스폰서 12시입니까? 재밌는 얘기 못하겠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저희가 AB한테 알렸는데, 요거는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 플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스폰서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요, 바꿔 써보라는 거죠. 이렇게 20만 포인트를 쓰면 3%에서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쓰게 되면 10,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10,000원 정도 캐시백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너희 집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가지 않니? 이렇게 마트를 바꿨으면 혜택이 있단다. 그래서 3가정 정도만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도 9% 정도 되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를 바꿨으니까 좋네가 아니고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플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왜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혼자서 일기 쓰고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3% 이분도요, 얘기를 해주는 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9%가 되면요. 이분도 나처럼 15만 원, 20만 원 받게 되고 나는 브론즈 빌더 정도 15% 정도가 되면서 캐시백이 거의 70에서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또 얘기를 해라는 거죠. 갈 데 없어요? 갔던 사람에게 계속 가시면 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 주변에는요. 뒤에는요. 300명이 있어요. 300명. 300명의 보이지 않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300명 오셨죠? 아, 있어요. 명단 한 300명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처럼 1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한 250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집착하지 말랍니다. 제발 그 사람한테만 가라 하다가 나중에 스폰서 그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고 또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도 좀 불러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갔던 데만 간 거예요. 제가 어떤 아울렛에 옷을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생기잖아요. 그 옷을 사는데 뭐 하세요? 저 언니 아메이해요. 치약 필요한데. 그럼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제법 많아요. 그 아울렛에. 쫙 돌고 오죠, 가면은. 근데 제가 늘 갔던 데만 간 거예요. 근데 저를 계속 지켜봤는데 전 정말 올곧게 갔던 데만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옆에 계시던 매니저가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매니저를 몰라요. 근데 나 좀 보라고, 나 좀. 아니, 뭐 하시는데?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이러는 거야. 계속 내가 지나다니까 본 거지. 놀래. 저 아메이해요. 그랬더니, 치약 좀 갖다 주고.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옆에도 보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갔던 데만 가냐고. 나 안 보이냐고.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 언니. 치약 5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던 데만 가지 마세요. 네. 그러시면 혼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사람들한테. 나 좀 봐주라고. 제발. 눈을 크게 옆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월 3천도 벌 수 있고요. 파운더스 EDC가 되면 월 1억도 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일시불로요. 연말 보너스도 몇 천만 원씩 주고요. 핀업을 하시면 품위 유지를 해라고요. 또 품위 유지비를 줘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1년, 2년 동안 받는 품위 유지비가 700만 원. 사파이어가 되면 900만 원. 에메랄드가 되면 2천만 원을 품위 유지비로 줍니다. 그래서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의는 이 시간부로 잊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